만약에 판사가 자신의 배우자와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배우자의 구속영장을 기각을 시켰다고 합시다. 가능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해충돌 사안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4번째이자 대통령 본인 혹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 통과를 막은 6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야당은 이렇게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법안의 통과를 거부하는 건 이해충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권한쟁의 심판 청구안도 발의가 됐습니다. 22대 국회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 둘 다 결국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최재형 목사, 윤석열 대통령 모두 무혐의로 끝이 났습니다. 성칠 의원님, 민주당은 놀랍지도 않다 이런 반응을 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30일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셨으니 국민께서 이해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사실 사법부의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국무총리가 그런 발언을 했던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래도 민주당에서 혹시나 하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심위에서 기소 권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단 한 번도 뒤집은 적이 없는데 이번에 뒤집은 사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했지만 역시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그 대한민국의 초대 대법원장이었던 그 김병로 선생님 말씀을 좀 읽고 싶은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법부의 일원은 오직 정의를 지키는 변호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남기셨었는데 저는 이번 검찰의 결정이 자신들이 정의를 지키는 변호인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변호인임을 자처한 것이다, 자백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김병로 대법원장이 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사법부에게 가장 최대의 명예손상은 국민들로부터 의심을 사는 것이다. 역시 검찰 스스로 최대의 명예손상을 스스로 하게 된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검찰의 저는 무혐의 결론은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근데 김건희 여사가 워낙 지금 많은 의혹들이 남아있고 앞으로도 그 의혹을 가리기 위한 수십 개의 수백 개의 손바닥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 수십 개 수백 개의 손바닥이 나온다 한들 하늘을 가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많은 손바닥이 더 나올수록 오히려 특검의 그 필요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그 안타깝게 죽은 그 고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수사가 종결된 이후 국민들이 느끼기에 미진하다고 느끼면 특검을 해야 된다 하다고 말하겠다. 본인께서 특검을 언제 해야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사례 딱 정확하게 들어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무혐의 결론이 났는데 국민들이 느끼기에 미진하다고 느끼고 계십니다. 이거 특검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겠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김 여사에 대한 모든 의혹이 해소될 거다라는 논평을 냈죠. 아무래도 이제 이 전 논평은 법리적에서 무혐의를 받았다는 걸 강조하는 논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도 이렇게 검찰이 국민의 모든 정치적인 영역까지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형 법존주의에 기반한 입법 부재와 법리적 해석에 따른 무혐의일 뿐이지 김건희 여사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정당하거나 옹호할 마음은 없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법 해석에 충실해서 검찰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아무리 해석을 함에 있어서 국민적 감정을 고려해서 법을 집행하는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 형법의 기본 원칙인 제형법존주의를 위반할 수도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법은 공정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된다는 점 충분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없는 법을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런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없는 법 조항을 가지고 처벌하는 것은 맞지 않다. 물론 국민의 민심은 나쁜 거는 파악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수사심의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최초의 사례가 됐어요. 이 역시 부담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수사심의가 양쪽에서 다 다른 상반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검찰 쪽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두 수사 심의 사안을 두고 격렬하게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따져봤을 때 수사심의 전체, 그러니까 1차, 2차 수심의 전체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는 양쪽이 무혐의를 주는 게 맞지 않냐는 검찰이 판단을 했을 거고요. 저는
이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입장 표명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대통령의 사과나 이렇게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의 사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입장 표명하는 것 자체가 수사의 가이드라인, 지금 또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뭐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정쟁의 또 한복판에 설 수도 있지만 국민적 여론이나 공감대가 지금 많이 안 좋은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원래 대통령의 사과는 뭐 정치적인 고려 또는 국민적 정서의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정치적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지만 그런 계산할 시기는 지났다는 점을 저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검찰의 오늘 결론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품백을 건네는 영상을 찍은 행위가 이제 이른바 몰카 공작이라고 그동안 여권에선 주장을 했었는데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적 인물이라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일각에서 이런 주장을 해요. 이게 김 여사 무혐의를 하려다 보니까 몰카 공작이라는 것에 대한 주장의 합법성까지도 논리를 만들어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을 하고 준 사람 혹은 그 영상을 공개한 쪽을 기소를 하면 검찰이 얼마나 더 한없이 초라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씨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서 몰카 공작이라고 그동안 주장해 왔는데도 그것마저도 거기에 합법성을 부여해버린 거죠. 검찰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것은 보통 언론의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법했지만 이거는 죄를 묻지 않는다. 혹은 설령 오보라고 하더라도 죄를 묻지 않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입니다. 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고 진실이고 혹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최대한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흔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는데 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거죠. 공익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본다라고 합법성을 부여해줬고 혹시라도 저는 그런 걱정을 좀 했습니다. 처벌을 안 하려고 이쪽만 처벌을 하면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마치 이제 독수독과 이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독이 든 나무에서 독이 든 열매가 열린다 해서 위법한 취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로 쓸 수 없다. 네. 그래서 김건희 씨만 무혐의 처분하고 이쪽은 몰카 공작이므로 처벌을 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검찰도 염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염치는 있다. 예. 어쨌든 여당의 주장은 계속해서 이 몰카 공작이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여당의 그런 논리와 검찰의 법리적 판단이나 논리는 별개의 사안이긴 하죠. 전성균 의원님, 네. 공수처가 수사를 역시나 하고 있어요. 검찰의 결론과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는 논리가 법에 미비하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입법부로서 국민의힘에서 이 미비한 점을 잡기 위해서 보완법을 내실 건지가 참 궁금하고 저는 의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최상병 특검 또 의지가 없는 것처럼 이번 건도 의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5대0 라이브 나와가지고 처벌 구정을 배우자뿐만 아니고 직계 좀비속까지 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사실 빠져나갈 구멍들은 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선거 때 좋은 후보를 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알겠습니다. 자, 명품백 수수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는 어쨌든 무혐의로 마무리가 됐는데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느냐 아니냐를 지금 따지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4년 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JTBC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단독 보도 내용을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핵심 세력인 BP 패밀리에 김 여사가 포함됐다라는 진술을 JTBC가 보도를 했는데 이 BP 패밀리가 블랙펄 인베스트의 앞글자를 따서 BP로 추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성친 의원님, 지금 BP 패밀리는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김 여사, 권오수 전 회장, 주요 주주 이모 씨 세 사람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된 뒤에도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모임으로 보이세요? 뭐 시작은 뭐 사적 친목 관계였겠지만 저는 범죄 공동체로 발전한 모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 모임을 처음 결성한 이후로 계속해서 금전적으로는 서로 돕고 돕는 관계 아니었습니까? 예. 나머지 멤버들은 그 코바나 컨텐츠에 후원을 해주고 또 그 도이치모터스가 사업 확장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할 때 또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도 초기 투자자로서 참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한 특수관계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있을 때, 그리고 손모 씨가 방조죄로 1심 유죄를 받았을 때 그 국민의힘 측에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니 그 전주가 수십 명인데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이 비슷한 범죄자가 지금 유죄를 받았다고 해서 기소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느냐, 이런 말을 했는데 예. 이 드러난 거죠. 특수관계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방조죄가 아니라 더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이제 호가 관여율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원래 5% 이상만 나오더라도 뭔가 이상 거래로 보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 날짜에는 10%가 넘는 20%에 달하는 호가 관여율도 나왔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는 이건 뭐 방조죄를 넘어서는 의혹을 받고 수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BP 패밀리에 들어가 있는 그 이종호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서 이 사람 언제 나왔습니까? 그 최혜병 특검법 그 최혜병 관련 사건에서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 거기에 구명 로비 의혹으로 나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때 국민의힘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이 사람 그냥 허풍쟁이일 뿐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람들만 나오면 다 허풍쟁이가 되는 겁니까?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그것도 허풍쟁이라고 했죠. 요번에 최근에 나온 그 김대남 전 행정관에 대해서도 지금 그 공격 사주 의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을 언론에 사주한 그 사람도 허풍쟁이라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을 자꾸 허풍쟁이로 몰고 가는데 저는 이 사람들의 존재가 수면으로 드러날수록 허풍쟁이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정권을 뒤집는 전 돌풍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주가 조작에 동원된 계좌 157개의 그 주인이 91명인데 그중에서 BP 패밀리 일원이라고 언급된 건 김건희 여사가 유일하다. 이것도 JTBC 뉴스룸의 단독 보도로 밝혀진 내용이고요. 그동안에 이제 계좌만 제공했을 뿐 주가 조작 사실은 난 몰랐다라는 게 김건희 여사 쪽의 입장이었는데 이런 보도 내용들과는 좀 배치되는 해명 아니었습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잘 모르는 아내가 맡겼다가 수천만 원 손실만 보고 뺐다라고 네. 얘기를 했죠. 그리고 김건희 씨는 최근에 검찰이 출장 조사 나가서 휴대전화 압수당하고 그때 조사를 할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분명히 미리 짜고 통정 매매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한 거다. 내가 직접 거래 주문을 내고 내가 거래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JTBC 보도로 부정이 됐죠. 탄핵이 돼버린 주장들입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수천만 원 손실을 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 씨한테만 손실 본 액수와 동일한 액수가 여러 거래를 돌아서 다시 꽂혔습니다. 예. 이거는 같이 주가 조작 공모를 한 사람들끼리 이익을 본 사람이 손해를 본 사람한테 손해 보전을 해준 거 그런 거래로 보이고요. 그리고 김건희 씨가 일정 액수, 일정 양을 내놔라라는 얘기를 듣고 내놓으니까 단 7초 만에 또 동일한 액수, 동일한 금액으로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신기에 가까운 기술입니다. 이거를 김건희 씨가 미리 알고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김건희 씨의 해명이나 용산 대통령실의 해명을 보면 저는 굉장히 뻔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는 지금 해명을 하면서 검찰 조사에 응하면서 아무도 믿지 않아도 상관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편인 검찰만 내 말을 믿어준다면 그럼 기소하지 않을 테니까 안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검찰도 이런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고 알고 있을 텐데 왜 4년 넘게 속된 말로 뭉개냐라는 게 의혹의 핵심이잖아요. 2020년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그에 앞서서 검찰이 한국거래소의 주식거래 분석을 의뢰했다는 사실도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요.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김 여사의 매매 차익을 쭉 보면 13억 9천만 원 정도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의 보고서를 보면은 호가 관여율, 앞서 성신 의원 말씀해 주셨죠.
그 비율도 담겼는데 김 여사 계좌 거래에 대해서 예상 체결가가 높게 형성되는데 관여했다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전성균 의원 보시기에는 검찰이 이런 보고서를 받고도 왜 4년 넘게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안 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대한민국에. 무엇보다 4년 전이면은 김건희 여사가 여사가 되기 전이거든요. 여사가 되기도 전인데 검찰이 보고서를 패싱하고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렇다면 지금 김건희 여사가 여사인데 과연 검찰이 지금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의 당위성이 차고 넘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용산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게 뭡니까?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는데도 나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 줄곧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조사를 안 한 거죠. 먼저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여서 함부로 수사를 할 수 없었고, 이후에는 정말로 대통령실의 주인이 돼서, 안주인이 돼서 여사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 뒤에 검찰이 수사를 했겠습니까? 안 하고 그냥 뭉개고 있었죠. 가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검찰이 잘한 것, 이 수사팀이 잘한 거는 그거 계속 갖고 있지 말고 종결 처분해라. 예. 그런 지시에 소소하게 저항을 했던 것. 그거 하나는 칭찬해 줄 만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그 말대로 종결 처분을 했더라면 수사를 덮어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서 수사팀이 곤란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거였든 아니면 최소한의 공명심이라도 있었든 사유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수사팀이 소소하게 저항하면서 불씨를 살려놨다. 그 점만은 칭찬할 만하다. 예.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세요? 일련의 JTBC 보도 내용으로 여러 이제 팩트들이 드러나고 있고 여기에 오늘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법안들에 대해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일단 드러난 사건들 보면 검찰이 다 자료를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수사 기록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점은 당시 시점에서 검찰에서는 기소 못할 이유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대로 검찰이 소소하게 저항을 했다. 그런 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질책도 하셔야죠. 왜 기소하지 못했냐, 검찰이 검찰답지 못했는 점에서도 같이 질책도 한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네. 이 사건이 앞으로 좀 더 밝혀져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 관련돼서는 여전히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 많고 4년이나 돼서 지금 2심 판결이 나왔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특검이 더 들어오는 거는 오히려 수사를 더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여전히 저희가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는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에서 야당, 즉 민주당 성향분들이 특검을 임명하겠다는 논리 자체가 선수가 심판을 고르겠다는 헌법조에서 위배되는, 그리고 상권분립이 위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드는 생각은 민주당에서 특검을 제시하면서 하는 논리 중에 총선의 민심을 받아들여라, 180석이라는 민심을 받아들이라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유효한 국민의힘 또 108석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특검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는 국민들도 여전히 많고, 특검이 헌법의 가치에 위배한다는 상권분립이라든지 이런 특검의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국민들이 있으니까요. 민주당, 특히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이나 보수 지지층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특검안에 대해서 좀 만들어서 같이 협의를 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8석이라는 그러니까 재표결을 통해서 특검을 막을 수 있는 권한도 국민에게 부여받았다. 국민의 선택은 늘 합리적이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도 그런 점까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두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